자, 일단 시장 상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엔 조금 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37,000달러까지 잘 유지해 줬고 주말 동안, 그리고 간밤에는 뉴욕 증시 시간대 37,000달러 아래까지 가격 후퇴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고 거래량은 27% 증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7%, 이더리움은 17.3%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간대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세한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은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흐름 보면은 역시나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억 4,6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9주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 자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 순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순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라이트코인이나 숏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마이너스, 유출을 기록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월 초 혹은 월 말마다 이렇게 먼슬리 지표를 보면서 과거 비트코인은 매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를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12월 달을 보면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번 달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월 그리고 11월이 상승 마무리를 하면은 12월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10월에도 상승 마무리했죠. 11월에도 상승 마무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10월에 우리가 한 30% 정도 상승했고요. 11월은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과연 12월에는 어느 정도로 상승할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당시에 28%, 올해 우리 10월이랑 비슷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42%가 올랐고, 그 다음 달인 11월에 42% 오르고,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47%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일관적인 역사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11월, 10월 다 옥토버, 11월 상승 마감, 자 12월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지갑을 확인해 왔을 때 보유 주소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가 보유수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조금 차익 실현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시장을 살짝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브라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이 1억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반을 잘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 운용 자산이 정확하게는 9,680만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시덱스의 나스닥 비트코인 레퍼런스 프라이스의 운용 자산이 5,780만 달러로 전체 운용 자산 중에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브라질에서도 현물 ETF와 관련된 자산 상품들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신청한 14개의 자산 운용사들의 이 운용 자산 총액을 확인해 봤을 때 14조 달러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4조 달러 이상.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1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총 자산이 14조 달러니까 우리 시장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CME에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CME 시카고 거래소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CME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었다라는 거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를 시사할 수 있겠고요. 지금 원래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소가 원래 FTX가 최고였죠. FTX가 최고였다가 FTX 망하고 바이낸스가 최고였다가 이제 바이낸스 망하고 CME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 거래소들을 하나, 둘 밀어내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중앙거래소가, 중앙기관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CME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정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오렌지 선으로 돼 있는 게 비트코인의 난이도로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현재 USD 달러 라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지난 90일 동안 20%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30일 동안에는 11% 그리고 지난주 동안에는 5%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가 블록 보상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는 블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온라인에 연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이 되겠죠. 해시레이트가 상승되면은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또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플랜 B도 한마디 하죠. 채굴 난이도를 지금 봤을 때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이 주황색 라인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늘 색깔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냥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고 여기 있는 파란색이 이 플랜 B가 이야기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가격 지표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과 이 현재 채굴 난이도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치가 35,00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35,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3년 하반기 정도니까 이 정도죠. 여기 시간으로 봤을 때 내년 초 때 그러면은 가격이 거의 뭐 이게 얼마죠 지금? 대충 이게 10만 달러인가요? 여기 선이 10만 달러 정도에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 한 10만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10만 달러를 조금 우회하는 가격의 전망이 이 플랜 B가 만든 이거 이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밸류에이션 모델을 이 플랜 B가 만든 밸류에이션 모델 차트에 의하면 3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힘들고 내년에는 뭐 1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격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자, 그런 가운데 미스터리 고래가 또 등장을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 쭈쭈베비님께서 이더리움 이야기하셔서 제가 적립식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사들였대요. 한 달 동안. 야금야금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10,000개를 9,000개가 넘는 수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00개 이상을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하루에 300개 살 거면 이거 개인이 되나요? 이 돈이? 기관이겠죠? 개인이 매일매일 300개씩 살 수 있는 엄청난데요.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이 3억 달러가 넘고요. 벌써 이익권인데 이익은 63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갑이 도대체 누구의 지갑이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의 지갑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바이낸스 지갑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이 현재는 분분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평균 300개씩 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9,000개를 만든 미스터리 고래가 우리 시장에 등장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 하나 더 보자면은 지금 코인베이스가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으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이 필요해요.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 출시를 하려면 그 비트코인의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수탁기관이 필요한데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를 그 수탁기관으로 앞서서 지정을 했었죠. 근데 다른 거래소들도 왜냐면 바이낸스가 이제 망했으니까 다른 거래소들도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수탁기관 선정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게 정말 뭐 당연한 일인데 코인베이스 뭐 주식을 사야 되나 약간 싶을 정도로 바이낸스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코인베이스는 엄청난 호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게시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트레이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님. 아직 코인 시작 안 했는데 들으면서 배워보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은 무서워요. 유유. 근데 옵션 트레이딩 하시면은 그쪽은 리스크가 조금 낮은 편인가요? 아이디만 옵션. 아이디만 옵션 트레이더예요? 전 또 이게 트레이딩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 줄. 자, 저도 쭈쭈베비님께서 비트나 이더로 시작하실 것 같다고. 근데 왜 갑자기 블랙록 같은 기관이 가상화폐 ETF 왜 지금 시작하나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ETF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그레이스케일이나 크립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기반의 ETF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사실 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나왔던 게 적어도 1년 이상 이 기존 금융권, 기존 자산 운용사에서도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고요. 왜 지금 시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된 거고 그럼 왜 하냐라고 하면은 뭐 전망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하겠죠. 실제로 JP모건이나 뭐 이런 글로벌 은행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이 업계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너네 증권사에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자산 조금 투자할 수 있게 옵션을 달라라고 실제 투자자들이 요청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실제로 크립토를 통해서 자산 운용을 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관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블랙락 같은 빅3 기관들이 가상화폐 ETF 다 그린라이트 켜지면 투자보다는 가상화폐 트레이딩도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레드삭스님 어서 오시고요. 약간 흐름 자체가 점점 기존의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다 쫓겨나고 하나 둘씩 결과적으로는 정부 그리고 정부 기관들, 규제 기관들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안방마님처럼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해봤던 그 CME 같은 경우도 선물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래 1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CME한테 그것도 뺏겼고요. 그리고 EDX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까지 했죠. 이런 식으로 다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미 규제권에서는 자기들이 하나 둘씩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뺏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